오늘 두산호텍스가 9%나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산호텍스가 어떤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걱정을 너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무엇을 말씀드렸죠? 조회수가 2,500회 정도 나왔고 좋아요가 200개 이상 눌렸는데 댓글도 32개나 달렸어요. 일단 영상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댓글 남기셨던 분은 감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 정도로 반응이 뜨거울 정도로 어제 영상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영상의 핵심 내용은 블록딜은 결국 공식적인 대량 매집이라는 거였어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 주가가 하락하는 건 맞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이유가 뭔지를 안다면은 지금 조정이 곧 상승으로 바뀔 것도 우리가 미리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락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볼 건데, 일단 내일은 내마녀의 날입니다. 내마녀의 날. 내마녀의 날.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외인과 기관들의 선물 옵션 파생 거래 상품이 동시에 4가지가 만기에 도래하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취하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청산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계약을 이어가기도 하는 날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외인들은 선물의 평가 손익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옵션보단 선물 쪽이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선물 계약을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선물을 많이 매도하죠. 코스피도 많이 매도를 하죠. 지수가 하락할수록 얘네는 지금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물은 계속 매도하고 코스피도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서 외인들이 지금 맞아요. 지수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이 앞으로 계속 빠집니까? 시장이 계속 앞으로 빠질 것에 외인들이 베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마녀의 날이 내일이고, 내마녀의 날은 옵션, 선물 옵션 거래 만기일입니다. 즉 포지션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는 매도하지만 선물은 매수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금투 쪽을 함께 볼게요. 금투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 포함이 되죠. 금투는 어떤 구조냐?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지수가 올라야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 얘네들은 지금 지수가 떨어지니까 선물 쪽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선물에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그죠? 자, 근데 코스피는 매도한다? 이건 뭐냐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 성격, 해지 성격으로 지금 선물은 매수하고 코스피는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인들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 하방 베팅이 시장을 앞으로 폭락할 것에 대해서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서 늘 하던 걸 그냥 하는 것뿐이구나. 놀이터처럼 또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시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외인들이 지금 하방 베팅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선물 포지션, 옵션 포지션 청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지수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방으로 들어간다는 그거에 베팅을 하는 거였다면 이 정도로 끝나지도 않고요. 기관 쪽에서도 이렇게 해치성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서 선물 옵션 포지션 변화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코스피 200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빠지고 SK하이닉스도 빠지고 LG전자도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늘 하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 오후장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죠. 참고로 오늘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2시 5분이고요. 네. 오늘과 내일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두산로보틱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해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현명하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이유 없이 하락하는 날은 우리가 매도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하락하는 날은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근거가 여전하다면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두산로보틱스의 수급의 변화를 포착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산로보틱스, 자, 1시 9분을 기준으로요. 1시 9분을 기준으로요. 외인들이 지금 대량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간을 보고 있어요, 계속. 그죠? 대량 매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베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선물 옵션에 따른 포지션 변화로 단순히 수급적인 영향과 외인들의 선물 포지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지금 대량으로 뭐 매도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되는 게 뭐냐면 어제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블록딜은 공식적인 대량 매집이었다라고요.
자, 오늘 영상도 좋아요 버튼 꼭 누를게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댓글로 우리 두산로보틱스 매도 금지도 꼭 외쳐볼게요. 기왕이면 두산로보틱스 100만원 가자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왜 아셔야 되냐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 이런 시기에서 블록딜이 터졌을까? 그죠? 뭔가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이래서 주식시장에서 정보력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부터 이미 엔비디아랑 기수동맹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메디슨 황이 방문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그렸던 상황이고 조정을 받았고 엔비디아 젠슨 황이 두산을 또 만나면서 급등이 나왔고 과정들을 보세요. 엔비디아에 따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엔비디아와 두산로보틱스가 굉장히 밀접해요. 뭐 오죽하면 두산베어스의 프로야구단까지 가서 시구까지 했겠어요. 그냥 공 던지려고 간 게 아니죠. 그만큼 두산과 밀접한 사업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반증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엔비디아와 어떤 두산로보틱스 간에 굉장히 놀라운 결과물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그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재료 소멸 아니라는 거예요. 재료가 소멸되지 않은 가운데 두산이 PRS를 진행하면서 증권사가 PRS에 참여하면서 증권사가 PRS에 참여했던 물량들을 블록딜로 넘기면서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1조 원이 넘어가는 블록딜이 이루어졌고 그 1조 원이 넘어가는 블록딜은 최대 주주가 시장에 매도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가 들고 있었던 물량을 다른 운용사나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나 뭐 이런 쪽에서 물량을 받아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도대체 1조 원이라고 물량을 왜 받았을까를 봐야 되는 것이지 당장 떨어지는 주가를 보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정보력이 이래서 중요하다. 내일은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주가가 수급적인 영향을 받아서 조정을 받는 것이고 내마녀의 날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블록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통해서 두산로보틱스의 이런 재료가 소멸하지 않은 시점에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추세 유지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어떤 파동이 나옵니까?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 파동이 나오잖아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 파동이 나오는 이유는 엔비디아에 따른 영향이 가장 컸고 지금 엔비디아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한 것에 따른 조정이 나오는 건 강하게 급등을 했던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해할만 한데 그 급등이 강하게 나온 상황에서 조정이 꽤나 좀 과격하게 나왔죠. 그 이유는 블록딜에 대한 이슈가 어제 있었고 오늘은 네마녀의 날을 또 맞이했기 때문이다. 가만 보니까 네마녀의 날도 두산로보틱스에게는 악재가 아닙니다. 블록딜 같은 이야기도 두산로보틱스에게는 악재가 아니죠. 오히려 이 두산로보틱스를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집하고 싶다는 시그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산로보틱스 거래대금 좀 볼 건데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계시죠. 거래대금이 점점 감소를 해요. 그죠?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직전에 윗꼬리를 달았던 구간을 대량 거래로 돌파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돌파를 해냈다는 거는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올렸던 매수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매수세가 지금 만약에 대량으로 이탈을 하는 상황이었다면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 정도 거래대금이 아니라 올렸을 때만큼이나 강한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가격을 돌파시키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것처럼 이 중요한 가격을 다시 이탈하는 순간에는 만약에 이 중요한 가격을 돌파했던 매수세가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 이탈하면서 나간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 정도 거래대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3거래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대금은 점점 감소를 하죠. 그 말은 매도량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매도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저점의 상승 추세 이거 깨지 않았죠. 저점의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매도량이 감소하고 있고 3거래 연속 하락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 주식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시즌에 들어가고 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즌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마녀의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수급이 긍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오늘과 내일장 그 어느 때보다 종가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어느 때보다 두산로보틱스 주가 대응이 중요한 순간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혹시라도 좀 비싸게 사셨던 분들이 추가 매수할 기회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와의 재료 끝나지 않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랑 지금 두산이 어마어마한 콜라보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많고 많은 프로 야구팀들 중에서 왜 두산 베어스를 선택을 했겠어요? 그죠? 그냥 공 던지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공을 던지러 온 것이 결코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와 엔비디아가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한 미래 사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제대로 한번 다져보자. 결의를 다져보자. 공식적인 선언인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앞으로 여기에서 엔비디아와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재료를 몰고 올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원액시아를 인수하고 나서, 북미에 있는 원액시아를 인수하고 나서 지금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에 신규 공장을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증설이 완료되면은 기존보다 4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고객사 수주에 대비해서 생산의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고객사 주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비디아와의 협업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나올 만한 재료가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왜 매도하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6월달에 뭐가 있어요? 또 오토매틱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맞죠? 이 얼마나 좋은 일정들이 가득합니까? 더군다나 미국에서 지금 로봇과 관련된 법안이 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 법안이 추진이 되면서 미국의 친화적인 기업들은 지원금을 받고 미국의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들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미국의 굉장히 친화적인 기업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든 뭐 일정으로든 혹은 또 기업과 관련된 이 업황의 흐름이라든 모든 것들이 앞으로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궁금하게끔 만들고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고 있는데, 주가만 하락을 하고 있다. 이거 기회지 않습니까? 내마녀의 날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마녀의 날을 통해서 내 주식이 좀 저렴해졌을 뿐이다. 물론 이 갭 구간을 좀 메꾼 건 굉장히 속상해요. 저도 갭 구간을 메꾸지 않게 바랬거든요. 근데 갭 구간을 메꾸러 왔고, 갭 구간을 메꾸러 왔을 때 거래 대금이 지금 크지 않다라는 것은 투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윗꼬리를 달았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발생했던 거래대금이 수조 원인데 그 거래대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이때 주가를 올렸었던 누군가는 두산 로보틱스를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내일부터는 꼭 저와 함께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우리 두산 로보틱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상담이 영상 좋습니다, 구독 한번 합시다 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7371-7454 제 연락처인데 아직 저장을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반드시 제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저장부터 하시고 문자를 꼭 남기시길 바래요. 왜냐면 우리가 이 주식 영상들 보시고 연락들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뭐 VIP를 가입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VIP를 운영은 하고 있지만 우리 영상 구독하시고 나서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 뭐 다짜고짜 VIP 가입해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잘 관리해드려서 우리가 크게 수익을 봤으니까 그 수익금을 저랑 나눕시다, 저 수익금 일부 주세요,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께 수익금을 저한테 달라고 한 적 없죠. 그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일단 연락처부터 저장하셔라. 제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상담이라고 저장부터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셨다면은 종목명 두산 로보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VIP 혜택을 챙겨 드릴 건데 차별화된 정보를 드릴 거예요. 차별화된 정보와 더불어서 차별화된 시나리오, 그리고 타이밍까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가 대응 시나리오가 완전히 달라지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에 따라서 주가 대응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나리오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5% 수익을 볼 것을 100% 수익을 보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정보와 시나리오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필이면 본업이 바빠서 주가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타이밍을 왜 놓쳤을까? 전부 다 알았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챙겨드린다고 한 겁니다. 정시타, 정보, 시나리오, 타이밍. 정시타를 잡아야 여러분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타점까지 잡는 겁니다. VIP 혜택을 챙겨드릴 거고요. 영상을 구독만 하시면 챙겨드린 혜택인 만큼 꼭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영상 지금까지 보셨다면 저장,
그리고 두산 후보라고 꼭 737하나 7454 여기로 남겨놓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장 60선을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보고 60선을 지켜주면서 이 음봉 캔들의 크기가 확대되지 않고 짧아지는지를 좀 볼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양봉이 나와진다면 더 좋고요. 그죠? 이평선이 수렴됐다가 발산되고 수렴됐다가 발산되는 패턴을 거칠 텐데 지금도 이평선이 다시 수렴되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가운데 이평선이 수렴됐다가 다시 발산하고 수렴 발산 수렴 발산 이걸 반복하며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은 저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차례다. 저렴할 때 매수하는 것이지 저렴할 때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비쌀 때 매도를 해야죠. 저렴할 때 매수하고 오르면 팔고 저렴할 때 매수하고 오르면 팔고 저렴할 때 매수하고 오르면 팔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죠? 지금도 저렴할 때 매수할 타임이다. 재료 끝나지 않았고 블록딜은 우리에게 호재고 증시가 내만회의 날을 앞두고 변동성을 그릴 뿐이다. 저렴하게 매수하고 비싸게 매도할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특히나 대응이 중요하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네, 꼭 연락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또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하나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